파워 인터뷰. 청취자분들도 지방자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해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생소하다, 잘 모르겠다, 또 낯설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지 김순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있었고 자치경찰제는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데 위원장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지금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들 때 네. 중앙 정부가 하는 영역,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하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두고 지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 정부에게 먼저 맡긴다는 네. 이제 그게 우리 보충성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무 배분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그 중앙 집권의 전통이 강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사무로 따지면 100이라고 치면 네.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한 20.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권한을 중앙정부가 했던 권한을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걸 넘겨주는 거를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받은 권한을 지방자치가 지역사정에 맞게 잘 운영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된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고 발전된 모습의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요거를 우리 자치분권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를 일단 시작은 했는데 네. 시작하고 보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이 안 넘어갔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좀 많은 권한을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자치분권이 강조되는 거로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경찰제 7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데 네. 위원장님 자치경찰제 이게 이름 들어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방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정도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안 활동을 하는 경찰도 네. 국가가 하는 경찰을 우리가 국가경찰, 지방정부 하는 경찰을 지방경찰이라고 하는데 혹시 네. 우리 그 범죄 영화 같은데 보면 뭐 LAPD, 뭐 NYPD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확 와닿네요. 네. 네. 그 PD라고 하는 게 폴리스 디파트먼트라는 아하. 뜻이고, 그거는 LAPD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이라는 뜻이고, 네. NYPD 그러면 그 뉴욕의 경찰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이런 시스템은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찰 역사가 75년 되는데 네. 자치 경찰이라는 걸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안 활동은 100%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네. 자치분권이 주요 이슈가 됐을 때 우리도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꾸준없이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주장이 문재인 정부도 확대 발전해서 네네.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을 도입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약을 했고, 아하. 그거를 이제 임기 내에 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작년 네. 12월 9일입니다. 이제 올 7월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은 네. 7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NIPD 네, 또 LAPD 말씀 주시니까 확 들어오네요. 네, 네. 우리도 경기 PD, 강원 PD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여겨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종전에는 서울경찰청 이름이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거는 부산지방경찰청. 그래서 지방이 지방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 네. 그 관청 앞에 지방이 붙어 있는 말은 중앙정부의 지방 집행기구라는 뜻입니다. 중앙정부의.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올 1월 1일부터는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경찰청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LAPD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네네. NYPD 이렇게 그 지방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된 거죠. 아, 좀 더 주체적으로 되고 네. 권한도 지방에서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주로 생활안전, 네.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네. 책임을 지고. 네. 방금 전에 이제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든다면 이 자치경찰제 이른바 경기 PD 또 이제 지방 글자를 떼버리고 또 경남 PD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17개 시도 하게 17개.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남부, 북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18개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기구입니다. 네. 그러면 17개 시도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유사한 점도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치안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공장이 많은 제주도는 또 확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맞는 치안 활동이 가능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부산 같은 데는 그 해수욕장들에 대한 방문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 그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해상 경찰이 또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대상에는 좀 해양 경찰은 해양 경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이제 백사장 내에서 그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치안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위험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만든다든지. 그 지역마다 독특한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자치경찰이 이제 도입돼서 이제 나에게 친절한 이웃 아저씨들이 많이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로 주민들 바로 옆에서 치안이든 아니면 민생 관련된 경찰 행정 업무든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면 참 좋습니다. 이제 경기 경찰청 또 충청 충남 경찰청 지방을 떼버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역사 전통에 관련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우선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였기 때문에 주로 국가 관점에서의 경찰이 강조됐던 그런 분위기 또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을 논의하면서도 그 논의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한 또 이론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한 20여 년 이상의 연구와 또 각종 노력들을 해온 결과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고 더해져서 이제 한 75년 만에 이제 자치경찰 첫 발을 튀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자치경찰도 있지만 국가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수사본부도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찰들의 업무를 제가 큰 영역으로 따지면 정보, 보안, 외사, 수사 그다음에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이렇게 크게 대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보, 보안, 외사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국적이고 국가적이니까. 그다음에 수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FBI 기억나시죠? FBI가 바로 연방수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생활안전,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 문제라든지 또 지역교통이 뭐 건널목이든지 신호등 체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뭐 사소한 뭐 안내 뭐 이런 등등의 각종 지역교통 이런 업무는 자치경찰이 그다음에 그 외에 범국가적인 범죄라든지 국가 안보 관련된 거는 국가경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일종의 좀 행정 공백, 경찰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건 괜찮은 겁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치안력은 정말 전 세계가 알아주는 치안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설계할 때도 치안력이 최선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특히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직을 완전히 이원화하지 않고 실제 조직은 한 개의 조직으로 지휘계통만 이원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남경찰청장 또 경기경찰청장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 겁니까? 세 사람으로부터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고요. 국가경찰은 경찰청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가 말씀드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관련된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원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충남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또는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도지사의 행정 권한이나 굉장히 네. 강하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찰 치안의 중립성, 독립성, 네. 또 주민 통제성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그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은 차단시키고 네. 합의제 행정기관, 그러니까 다수의 7명으로 구성된 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각 시도마다 다 재정 상태가 다를 텐데 네. 그럼 이거 각 시도마다 자치경찰 소속인 분들은 뭔가 좀 근무 여건이라든지 네. 급여 조건 이런 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첫 발을 딛는 요 자치경찰은 네. 현재 있는 경찰관의 신분을 국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 네네. 국가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수나 이거는 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네. 예, 그럼 실제 사업비나 운영비까지도 국가가 지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재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재정은 괜찮을지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치안력은 재정에 따라서 치안력의 격차가 발생하면 그러니까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자치경찰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면 네. 다양한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방 정부가 재정력 때문에 뭐 경찰관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꼼꼼하게 설계를 좀 할 계획입니다. 자,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해외 상황 NYPD, 그러니까 네. 뉴욕 PD 또 LAPD 말씀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자치경찰제를 해보니까 효과는 어땠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뽑는 G7 국가라든지 네. 우리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나라 치고 자치경찰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은 다 자치경찰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만 국가마다 이제 상황이 좀 다 다르니까요. 아하. 국가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경찰을 발전시킨 나라도 있고, 네, 네. 또 자치경찰 중심으로 해서 또 국가 경찰을 한 나라가 있는데, 네. 미국이 이제 후자의 나라입니다. 예, 오히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하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고 미국이. 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을 좀 막 발전시켜가는 그런 과정의 국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첫 발을 떼게 되는데 위원장님도 이제 시범 운영 과정이나 상태나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강원도가 뭐 가장 먼저 시범 운영을 했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뭐 그게 문제점이라고 뭐 말씀드리긴 할 때 이렇게 좀 발견돼 앞으로 요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저희들이 경찰법 속에는 이제 인권 전문가라든지 또는 우리 젠더 중립 때문에 또 여성위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권장해 왔어요.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치 경찰을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위원회를 거죠. 구성할 때. 예. 이 위원회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7분으로 구성되는데 네. 시도지사가 한 분 추천하고요. 지방의회가 2분을 추천합니다. 네. 그다음에 위원 추천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2분을 추천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감이 한 분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한 분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젠더에 맞춰서 하기가 참 어렵게 지금 돼 있어서 남녀 구분을 좀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명 추천하는 데다가 반드시 여성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서 저희들이 그냥 권장만 했었는데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2분을 추천하는 기관들이 지금 지방의회와 위원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는 반드시 뭐 한 분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자치경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의 운영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발견이 되는 대로 관련기관 행정안전부라든지 또는 경찰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늘 수시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런 자치경찰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된다는 게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반갑게 지켜볼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자치 분권의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 위원장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의미는 저희들이 30년 전에 지방자치할 때는 제도가 참 불안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지금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지금 개정을 했고요. 또 그 맥락 차원에서 우리 자치경찰이라는 걸 처음 첫 발을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안착되는 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 내에서도 경찰청과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네. 상호 신뢰, 그다음에 이런 믿음,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 부수적으로 지금 주민참여 3법이라고 그래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언법, 네.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이게 네. 부수법안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고향기부금법도 있고. 예, 고향사랑기부금법, 네. 예, 이런 부수법안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3일 날 이제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고 네. 이제 오늘 7월 1일 날 자치경찰 출범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를 잘 마무리하는 네. 게 이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지방시대,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김순일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